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로기아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연을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장소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대 차이도 있지만 또 저도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 아빠 입장에서 후배님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냥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좀 담담하게 해드리는 것이 20분 안에 좀 임팩트 있게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강연 주제를 적합한 이 더 로드 테이큰이라는 한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여기 계신 후배님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건데 그 선택의 중요한 순간에 제가 해드린 말이 혹시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진행을 했고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부터 뭐 농업에 커다란 꿈이 있어서 농대를 들어갔던 건 아닙니다. 몇몇 분은 그거를 기대를 하긴 하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고등학교 때 지도 선생님께서 그냥 너 점수면 그냥 이 정도 가면 적당하겠다 라고 얘기했고 별 고민 없이 그냥 갔어요. 너무 말을 잘 듣는 학생이었던 거죠. 그리고 내 이 선택이 미래에 어떻게 바뀔 거고 내 목표 설정에 어떤 도움이 될 거라는 좀 복합적인 고민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대학생활 중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는 그냥 학교에서 하라는 거, 부모님이 하라는 거 그냥 그 선 안에서만 딱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꿈이 있어요라고 말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저는 요리를 상당히 좋아했고 지금도 요리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어서 저는 요리사가 될래요 라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 갖고 어떻게 밥을 벌어먹고 살 것이며 등등등등등등 해가지고 결국은 여러 좋은 저에 대한 애정이 담긴 충고 때문에 그냥 또 수능을 하고 인문고등학교를 갔고요. 인문고등학교를 가고 나서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저는 문학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갈 때 문과와 이과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문과를 가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문과 가서 뭘 할 것이냐, 이과 가서 수학을 배워라. 그냥 그렇게 계속 수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능하는 대로 하고 가르치는 대로 하고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런 특강을 가거나 대학을 갔더니 자꾸 꿈을 가지라 그러고 목표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전 너무 수능적인 사람이 됐고 내 꿈이 뭔지 들어보는 사람도 없었었고 그 당시 제가 중학교 때 아주 소심하게 저는 요리사가 될래요 라고 했을 때 학교나 집에서 좀 혹시나 밀어줬다면 제가 올리브 채널을 지금도 엄청 좋아하는데 저기에 나오는 셰프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꿈과 목표를 명확히 하라고 하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저도 대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했는데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서 그냥 친구들과 같이 스터디 그룹 하고 면접 준비하고 그냥 남들이 선망하는 그냥 직업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직업보다는 직장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뭘 업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부모님이 칭찬해 줄 만한 직장, 친구들한테 술 마시면서 한마디 할 수 있는 직장,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혀 가슴이 뛰지가 않고 이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몇 날 며칠을 정말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전 게임을 좋아하진 않지만 게임 같은 경우에도 어떤 미션을 클리어했을 때 다음 맵이 보이거나 다음 단계가 보이는 것처럼 내가 인생에서 너무 경험이 미천하고 학교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이 부족해서일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제가 그때가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 당시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해보자. 일단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으니 눈에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그러면서 봉사활동, 뭐 공모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아르바이트부터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적성을 찾고 싶었고 내가 어떤 사람과 있을 때 즐거운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조금 더 빛날 수 있는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봉사활동도 짧은 시간 안에 뭐 대학교 3, 4학년 동안 한 500시간 이상을 하고 공모전, 다양한 축제에 뭐 이런 것들을 막 나가면서 그런 경험을 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면 나는 창업이 하고 싶다. 내 일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한다면
내가 선택을 해서 간 농대는 아니었지만 약간의 흥미를 가졌고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농업 분야에서 그거를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관련된 커리어를 경험을 농업 쪽으로만 쌓기 시작을 했어요. 관련된 뭐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렇고 인턴을 해도 그렇고 자격증을 따도 그렇고 학위를 따도 그렇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농업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남들은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왜 더 제 입장에서는 확고한 생각을 들었냐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 농업의 가능성은 있는데 전 아직까지 약간 쫄보였어요. 창업을 하고는 싶은데 혼자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거기서 정말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는 파트너를 만났고 그 친구랑 함께 하면서 미래를 얘기하면서 이제 가슴이 설레기 시작을 했고 농업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보다는 그 당시에는 이제 어쨌든 농업이라는 걸 선택을 했으니까 농업 분야에서 문제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 혹시나 창업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잠깐의 뭐 제 의견일 수 있으나 저는 창업자의 가장 큰 가져야 될 능력은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문제를 해결하면 그게 큰 가치가 될 것이고 큰 가치를 만들어내면 그게 이제 사회적인 가치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이제 농업에서의 문제점이 농업은 늘 얘기하는 게 20년 전에도 그 당시 제가 창업하는 전에도 농업에는 판로가 없고 유통 프로세스가 문제라고 하는데 왜 아무도 그거를 하지 못할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농업의 현장을 잡고 차근차근 나간다면 농업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들뜬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선포를 했죠. 창업을 하겠다. 농업 쪽에서.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는 정말 뭔가 축하한다. 열심히 해봐라. 그래 거기 유망할 거야. 막 이런 복도 드는 얘기를 해준 게 아니라 정말 딱 이랬어요. 너가 뭘 한다고? 창업? 그 당시만 해도 제가 2011년 1월에 창업을 했는데요. 준비한 거는 9년, 10년부터니까 거의 창업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지원도 거의 없었고요. 그럼 얘가 결국은 하다가 뭐 대외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더니 얘가 이제 드디어 이상한 길을 가는구나. 그리고 창업한다고 되겠느냐? 게다가 뭐 감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뭐 굳이 창업을 할 거면 IT 쪽도 있을 거고 유망한 게 많을 건데 왜 하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농업? 뭐 일단 집에서는 더 난리가 났죠.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저희 회사가 꽤 잘 나간다고 언론에 나오는 순간까지도 한 5년, 6년 동안 전화만 하면 하시던 말씀이 그만하면 됐으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주변의 반응이 되게 냉담했었어요. 근데 그럴수록 저는 약간 변태 성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더더욱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 술자리에서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월급의 노예들아 10년 뒤에 보자. 내가 지금은 너희들보다 조금 뒤처질지 몰라도 10년 뒤에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일을 악물고 시작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벌써 사실은 9년 차예요. 내년이면 10년 차라 뭔가 결과를 보여줘야 될 입장이긴 한데 뭐 올해 내년쯤 되면 그 친구들에게 큰 소리 쳤던 만큼의 그 10년 뒤에 제 모습을 좀 당당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좀 사실 기분이 좋고 그런 걸 통해서 너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단은 뱉었으니까 그냥 일단은 뭐 농업을 한다고 해도 그때 29살 청년한테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뭐 관계 기관에서도 너네가 뭘 하냐부터 얘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밭에 가서 일하고 농부들의 마음을 얻고 그렇게 수확해서 갖고 온 거를 또 밤새서 정리하고 지게차를 몰고 또 그걸 소포장해서 각 기업에 보내고 꿈에서도 이제 소포장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쯤 되니까 이제 회사가 좀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계속 좋았던 건 아니고 아직까지 록야가 망하지 않았다 뿐이지 그 안에서는 무수한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다만 그 실패를 통해서 얼마나 이 차악이 최선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어떤 성공의 냄새를 맡았는지에 대한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믿지 않는 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해서 맨날 실패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너무 만연하긴 했지만 실패도 분명히 도움은 되나 저는 성공을 하는 그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를 한 와중에도 어떤 분은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실패한 사람은 실패밖에 모른다 그래요. 왜냐하면 성공해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게 성공을 무조건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실패를 하더라도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잘한 것들, 내가 본받을 만한 것들을 거기에 더 집중을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 회사가 문을 열자마자 감자값이 폭락해서 1억 이상의 손실을 보면서 바로 망할 뻔도 하고, 농가분들이 막 낯들고 쫓아오기도 하고 트랙터로 밀어버리겠다고 하기도 하고, 어느 모르는 음식점에 감금당한 적도 있었어요. 한 20-30명의 농가분들에게. 그러니까 저희가 좀 어리다 보니까 많은 좀 억울한 것들을 많이 당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거를 끄집어내서 판을 뒤엎는 게 아니라 이들마저 우리 편이 될 수 있게끔 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몸에 사리를 쌓아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 차려나고 보니까 2015년부터 이제 저희 회사가 조금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공공연하게 이제 저희 이제 뭐 자이타이든 감자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뭐 그게 여기 강원도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별로 메리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작물에서 1등을 했다는 게 저희에게는 되게 큰 영광의 뭐 별명이라고 보고요. 지금은 감자를 뛰어넘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두부를 드시거나 햄버거를 드셔가실 때 들어가는 것들, 뭐 여러 가지 품목들을 다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일반 농작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다 BM을 구축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그동안의 경험을 쌓아서 이제 현장과 여러 가지 노하우 위에 이제 첨단 농업 쪽을 꽤 꾸준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감자 회사로만 알 때, 저희는 2년 전, 3년 전부터 미래에 대한 준비를 꾸준히 했고요. 그 미래에 대한 준비가 저희는 이제 데이터 쪽, 그리고 이제 스마트팜 쪽, 그런 부분인데, 데이터 쪽은 저희가 아직 세상에 짠 하고 내놓진 않았지만, 저희가 데이터 농업 쪽으로는 저희가 1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 자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미래의 나일 거고, 미래의 나가 또 미래의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에도 꾸준히 배우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후배님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좀 앞에서 장황했던 거는 혹시나 꼰대 소리를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제가 해보니까 지금 무엇을 배우느냐가 미래의 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저처럼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언젠가는 그 꿈이라는 것도 그렇고, 목표라는 것도 그렇고, 기회라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길목에는 반드시 찾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반드시 찾아온 미래의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지금의 내가 무엇을 배우고 준비하느냐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배움이라는 게 꼭 공부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가서 경험하고 배우고 보는 것들, 내가 공부에 크게 흥미가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으면 일단 보고 경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본인의 경험을 쌓아가는 것도 큰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그건 반드시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제가 몸소 겪은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배우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왜 그러냐면 지금의 우리의 교육은 사실은 과거와 현재만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고, 엄마 친구 아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고, 엄마 친구 딸은 뭘 했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과거와 현재만 있고 미래의 엄마 친구 아들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저는 저희 어머니를 되게 존경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그걸 말렸다는 거에 대해서 그때는 실망했지만 지금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살아내신 인생에서는 제가 살았던 시대에 대한 경험이 없으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살았던 경험에 반추해서 저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준 거였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 중학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기대 수명이 제가 알기로는 약 120살 정도 된대요. 이제는 죽고 싶어도 죽여주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부모님의 그 충고가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대 수명이 70, 80세였기 때문에.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회사를 가서 잘 승진을 해서 월급을 받아서 60세에 은퇴를 하면 잘 살았다는 인생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한 10년, 20년 있으면 뭐 죽음을 맞이했으니까. 근데 지금 저만 해도 100세 시대라고 하고 있고, 여기 앉아 계신 지금 중학생인 대부분 후배님들은 120세를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모르겠지만 65세에 70세에 은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을 더 살아내셔야 되는데 과연 지금의 전략과 지금의 그 충고들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심도 깊게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역사상 가장 긴 인생을 사시는 인류고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많은 직업들이 없어질 거고 새로 생겨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너무 큰 위기도 오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 통찰을 가지신다고 하면 그 준비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 그 하상욱 시인이 했던 얘기인데 너무 공감이 됐어요. 수많은 꿈이 꺾인다 현실의 벽이 아니라 주변의 충고 때문에. 근데 이게 정말 저한테는 가슴을 쳤어요. 아, 이게 분명히 나를 위해서 하는 충고는 맞으나 그 충고 때문에 도전이라는 걸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충고를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충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면 과연 좋을까? 그럼 충고도 안 듣고 너무 막 제멋대로 하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충고는 잘 되새김을 해서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위기 관리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아, 이런 충고가 있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충고가 있으니까 이런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많은 논문들을 보면 그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위험을 잘 관리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 충고를 잘 받아들이되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언제든지 시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의 그 선생님들이라든지 저희 부모님의 세대가 겪지 못했던 세대를 지금 시대를 살고 계시는 거고요. 그 시대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뭐 남들이 뭐라 하던 부모님이 뭐라 하던 한 번은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시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걸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뭘 하는 걸까? 그런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도전을 하고 시도해 보시고 거기서 작은 성공을 맛보신 다음에 더 나은 꿈을 꾸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언젠가 인생에 마주칠 미래에 나가 조금 더 멋있는 미래에 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오늘을 기점으로 뭔가라도 혹시나 도움이 되셨기나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많은 선택에 좋은 선택과 좋은 경험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